세상은 편리해지는데 삶의 질은 시궁창에 오물 쌓이듯 자꾸 막혀가지요. 실패의 익숙함이라는 면역생이 생겨 답답한 삶이 더욱 무뎌지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게을러지고 무기력함이 끼어들어 포기라는 쉬운 방법을 재촉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복장이 터지는 주변 설교가 소음에 불과했음을 뒤늦게 깨우쳤지 않습니까? 바르게, 부지런히, 친절히, 열심히, 꾸준히 뭐 이런 귀신씨 나를 까먹는 소리가 성공 비결의 공식처럼 믿고 살아왔는데 결국 그것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무엇을 준비하든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방식을 따라하면서도 차별된 결과를 얻고자 했다면 똥으로 향수 만들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도찐개찐한 여러 각종 미디어를 통한 정보들은 성공의 맥락으로 포장 인식되지만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잘못된 정보들로 허송세월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사용 가능한 인생 기회 쿠폰은 몇 장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쿠폰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보물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몇 년, 몇십 년으로 회귀하여 회복 불가한 인생 후반 골로 갑니다. 인생사 경제활동 가능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느슨하게 생각했어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올바른 소리에 귀 기울여 잘 판단해서 소중한 보물 같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후창업 스크린 노트가 추구하는 것도 창업 관련 통계 자료를 정리한 영상 따위나 호기심 이외에 전혀 실전에 도움이 안 되는 업종별, 브랜드별 예상 매출과 순익 이야기들, 말 같지도 않은 위선에 가려진 배려처럼 청결함, 친절함, 저렴함 등등의 쓸데없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시간 낭비성 영상은 없애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솔한 이야기들로 이곳에서만 시청 가능한 실전 창업 영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후 창업 시크릿 노트는 궤변을 일삼는 철학자가 되기보다 칼을 쓰는 전사를 자청하여 여러분의 창업에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제 영상을 보신 후에 창업 결정하십시오. 창업 준비 기간을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너무 길게 잡거나 초기 높은 창업 비용을 들여서 오픈하시면 돈만큼이나 몇 번 안 되는 기회마저 잃게 되어 미래의 삶을 점점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뚜기는 라면 브랜드지 우리 삶의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뿔 다시 일어서면 되지라고 말하는 인간은 관절이 영원할 거랍니까? 창업 준비 단계부터 목숨 걸지 말고 없이 힘들게 창업하는 만큼 장사가 요이땅 되면 그때부터 목숨을 건다고 생각하고 점포 운영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래 버티는 장사가 성공 창업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화려함과 설렘은 마라톤이 될 수 없습니다. 인내와 끈기로 무장해서 꾸준히 달려야 마라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패 리스크를 줄이는 창업 치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상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창업 시작과 동시 처음 하는 행동이 매장 선정이 되겠죠? 그런데 장사가 잘 될 상권인지 전방 위치를 가지고 설왕설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눈깔에 찌짐 발라놓고 주리로 막걸리 같은 소리 하는 인간들을 많이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별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일리 있는 말이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생들도 다 할 법한 결론을 가지고 귀딱지가 않고 환청이 들릴 정도로 빤한 상권 분석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미친놈들 지들 돈 아니라고 구린내 나는 입으로 헛소리들 짓기는데 오늘 제대로 어떤 상권에서 어떤 점포를 구해야 하는지 닦아놓고 상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확실하게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점포 상권은 배달 상권과 매장 상권으로 구분지어 오늘은 배달 상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권 분류로 이런 환청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세권 상권, 아파트 상권, 오피스 상권, 주택가 상권, 대학가 상권, 학원가 상권, 유흥 상권, 동네 상권까지 누가 호작질 했는지 손님 하나 받겠다는데 뭐 그래 연구할 게 많은지 지겹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만입니까? 상권 분석도 해야죠.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유효 수요 인구가 얼마인지,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주변 직장인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몇 차선 도로인지, 지하철이 얼마나 가까운지, 버스 정류장의 거리와 횡단보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 아파트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파트 출입문이 어디로 났는지, 앞으로 주변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업종에 맞는 주변 소비층의 성별, 연령, 직업군, 소비 성향 분석 등 시작부터가 황망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뭐 전방 하나 구하는데 학위 논문 써야 될 판이니 말 다 했지요. 그렇게 분석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점포에다 A급, B급, C급을 멋대로 명령하여 건물주들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구시대적 방식으로 접근들을 하고 있으니 급변화하는 창업시장에 당연히 폐업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상권은 무턱대고 장사가 잘 될 곳을 등급으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상권마다의 업태별, 업종별로 구분 지어주고 예비 창업자의 여건이나 형편에 맞는 개인별 맞춤식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용상권이다 하면 술집이나 노래방, 해장국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가 적합하지만 역지사지로 예비 창업자의 생활 여건과 형편은 무시한 채 애들도 알만한 월세가 비싼 위치 좋은 곳을 무대뽀로 추천하는 게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배달 상권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올바른 상권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쌍팔년도도 아니고 내비게이션, GPS로 위치 찾기가 너무 쉬워진 세상에 살고 있지요. 또한 마을버스나 지하철,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도시 구석구석까지 이동수단도 너무 편리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젠 특정 지역이나 유행하는 상권은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젠 특정한 장소나 지역을 지칭하며 상권이 좋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단 말입니다. 통신 발달과 교통 발달로 어디든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쉽게 찾아갈 수도 있으니 소문난 상권이나 비사 상권을 선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배달 위주의 매장 운영이라면 우선적으로 꼭 봐야 하는 상권은 바로 배달 동선의 중요성입니다. 배달 구역의 신호등 체계와 밤낮 시간의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지대가 평지인지 아닌지, 동선이 복잡한지를 봐야 합니다. 물론 직접 배달이 아니고 배달 앱을 이용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배달 앱 이용에도 배달 시간과 비용 등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직접 배달 운영만이 큰 수익이 창출된다는 저의 주장대로라면 상권에서 배달 동선의 중요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확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점주의 연령층에 맞는 상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이라면 조금 덜하겠지만 40대 이후 창업자라면 빌라촌이나 원룸촌 같은, 즉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건물의 배달 환경은 피해야 하는 상권입니다. 이것 또한 직접 배달 위주의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장사를 시작해보면 배달 사고 등 중장년층들이 운영하는 상권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셋째는 신축 상가가 밀집된 상권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장 손님을 받는 것도 아닌데 미친 분양가로 인한 높은 점포 임대료가 천원 뛰기 장사하는 데는 합리적이지가 않고 고수익은 고사하고 순수익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주변 분위기의 경쟁심으로 신축 상가에는 고가 인테리어가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무시하다는 점입니다. 지돈 안 든다고 주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선호들 하는데 초도 물량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해서 지들 회사 높은 퀄리티 이미지 제고와 홍보의 용이토록 활용하려고 그냥 막 갖다 셀이 꽂아 박습니다. 배달 전문점 창업은 대부분이 소자본 영세업자라다 보니 삐까뻔쩍한 상권과 점포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넷째, 배달 전문 매장을 임대할 때 월세가 100만원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웬만큼 높은 월세는 기업의 직영 매장에 양보하십시오. 배달 특성상 상권을 도로가나 눈에 잘 띄는 상권에 둘 이유도 없고 주택상가나 노후상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점포의 가치는 건물주가 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착실하게 열심히 오래 장사하여 점주가 점포 가치를 높여나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높은 임대료는 안중에도 없고 눈에 잘 띄고 이쁜 건물이어야 한다거나 누가 찾아올 것도 아닌데 배달 전문점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바보 천치들도 수두룩합니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닌 외식업 혼자 창업이라면 식자재 마트가 가까운 곳에 있는 상권인지를 봐야 합니다. 배달 위주 창업이 있어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바로 직접 배달과 긴축 운영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식재료 외주 배송은 운송 비용이 추가되어지고 신선함을 보장할 수 없으며 크기와 양, 가격까지 불리한 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이나 과일 시장, 식자재 마트가 가까운 데 있는 상권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자영업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은행 같은 곳과 개개인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주변에 용이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긴축에는 매우 동감하다는 사실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장사가 잘 되어 돈 많이 버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의 성공 비결은 높은 수입에도 아주 꼼꼼하게 긴축하는 습관이 몸에 철저히 배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꼭 명심해서 배달 전문 점포를 임대해야 하며 어디서 주어들은 원론적인 상권 분석은 정말 위험한 안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간혹 수상쩍은 누군가를 잘못 만나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독박당하기 일쑤입니다. 요즘 점포 임대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 5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점포를 찾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고 여러 곳을 임장 다녀보셔야 하고 가급적 권리금이 없거나 낮은 점포를 임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언제는 경기 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창업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또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점포 선정은 장사를 하는 사람과 궁합이 잘 맞는지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꼭 여러분들과 맞는 옷을 걸치시길 바랍니다. 상권을 사람이 맞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권에 맞춰서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전문점은 점포 임대료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1층 이상에 위치한 점포는 추천하지 않으며 혹 형편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하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추천은 하지 않으나 실내 시설 환경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달 전문 창업은 비싼 땅의 상권과 그 일대 위치 좋고 연식 좋은 건물들, 신축 건물이 절비한 신도시 점포들은 감당이 안 되는 시설비와 임대료로 폐업 날짜만 앞당기는 현실 창업의 최악의 상권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상권은 말입니다. 불편함의 차이는 있지만 매출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쟁 같은 외식업 창업, 성공 창업 때 실패한 창업의 저자 안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작된 영상들입니다. 이전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지만 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 창업에 한 발 더 다가갔음에 만족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충격적인 창업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니 알림 설정해 두고 계속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